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제가 뉴스를 쭉 보면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에 과연 미래가 있나? 어쩌다 우리가 이 지경까지 왔나?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봐야 되는데 이 와중에 우리는 또 죽음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뉴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3월 13일 최신 뉴스로만 가지고 제가 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답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띈 뉴스는요. 코로나 이후 한국 경제에 글로벌 요인이 줄고 고유의 영향이 늘었다. 이 뉴스가 제 눈에 가장 먼저 띄었어요. 제가 일전 영상에서 한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모두가 코로나를 겪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왜 대한민국만 이러한 모습,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부동산으로 쏠린 유동성에 있다. 대한민국 자체의 잘못이다. 제가 한 두세 번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그 내용이 바로 뉴스에 나온 겁니다. 글로벌 요인은 줄었고 국제적인 이유는 줄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자체의 영향이 늘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건데요. 내용을 좀 보자면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여기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연구를 해 보니까 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에서 글로벌 요인의 중요성은 감소, 한국의 고유한 경제 구조가 더 큰 역할을 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여기서 하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글로벌 요인, 우리는 항상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전부 다 이유를 해외로 돌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코로나는 전 세계가 모두 똑같이 겪었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의 여파는 싸우고 있는 그 둘 외에는 다 똑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만 이 모양 이 꼴까지 왔는가? 간단하죠. 한국 내부 구조가 문제다. 한국 내부 구조 중에 무엇이 문제냐? 아니 부동산.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몇 번 써먹었던 표입니다. 유동성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부동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물려 있으니 시중에 돈이 돌아요 안 돌아요. 이러니까는 상가들은 전부 다 문을 닫고 월급쟁이들도 오르는 물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죠. 왜? 유동성이 아무리 줄여도 줄어지지가 않아요. 유동성이 이렇게 풀려 있으면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당연히 환율은 오르죠.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지, 자영업자는 망하지,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이러한 와중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어떠한 결단이 필요할까요? 부동산에 묶여있는 돈을 줄여야죠.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의 거품을 터트려야죠. 우리가 비록 아프겠지만 그 여파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겠지만 고름을 짜내려면 살을 도려내야듯이 똑같은 심정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결단 뉴스가 나왔냐? 진짜 충격이다니까요.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13일 최신 뉴스입니다. 토허제,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에 강남 3구 아파트값 2018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다. 야, 강남이 이렇게 뛴 거예요. 2018년 이후 이때 무슨 일이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때 부동산 대상승장을 뛰어넘는 강남에서는 최대폭 상승이 나왔다 이겁니다. 송파, 강남, 서초구 지금 쭉쭉 오르고 있어요. 뉴스에서 정말 골백번도 나온 마용성, 마용성도 따라서 오르기 시작을 했다.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렸죠. 토지 거래 허가제 여기가 해제가 되면 주변에 붙어있던 곳들이 점차적으로 너도 나도 가격을 올리기 시작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 마용성까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전파가 됐냐? 아니요. 당연히 노도강도 같이 따라서 오르고 있습니다. 노도강, 마용성 이게 뭘 뜻하는지 궁금하시면 제 과거 영상 한번 돌려서 보시고 떨어지던 집값이 멈췄다. 예, 드디어 부동산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어버렸다. 여기서 좋게 말해서 활력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죽음의 기운, 대한민국 경제의 죽음의 기운을 지금 다시 불어 넣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거의 8%가 올랐습니다. 8%가. 지금 10%가 빠져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거품이 잔뜩 껴있는 게 대한민국인데 이 와중에
8%가 올라버렸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동산 가격이 빠지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금융권도 타격을 입을 거고요. 건설업체들도 타격을 심하게 입을 거예요. 저도 알아요. 아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름이 가득 차 있는 이 살을 가만히 놔둘 거냐고. 놔두면은 내가 죽어요. 도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도려내야 되는데 이 와중에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고 있다. 제가 이래서 진짜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나 이 생각이 든다니까,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러한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과거에 아파트 가격이 대상승장에 있을 때 자주 나왔던 뉴스들이 뭡니까? 로또 줍줍 막차 타자, 막 그때 주워 담으면 돈 번다고 그랬었잖아요. 수원 광교 5억 로또가 나왔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진짜 복권이 아니고 주워 담아서 청약에 당첨만 되면은 앉은 자리에서 5억을 번다 이거예요. 그런데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두 가구입니다. 두 가구가 나온 건데 이러한 제스처를 보여주는 뉴스들. 야, 부동산 주워 담으면 5억 벌어. 이거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요. 지금 뭔가 부동산을 사면 돈 버나? 이렇게 착각이 들 만한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아직도 국민들이 부동산의 미련을 못 버리게 만들고 있고, 실제로 이 꼴을 보고 있으면 미련이 안 버려져요. 야, 서울 이렇게 올랐으면 그 다음은 지방이다. 기다려봐. 야, 매수해. 더 참아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할 거면 제대로 싹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이렇게 어중이 떼중이 넘어오니까 부동산 불씨가 꺼지질 않는다. 그러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환율 내려갈 수가 없다. 대한민국 경쟁력 개떡망이 된다. 알면서도 이 모양 이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다 보니까 뭔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환율이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경기가 좋겠습니까? 여기에 한국은행이 이러한 경제 상황,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고자 올해 2회에서 3회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시사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 뭐 하자는 소린가 싶어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자영업자가 줄폐업하고 이 이유가 금리가 높아서입니까? 금리가 높아서는 부동산이잖아요. 땅 투기꾼들 안 죽이려고 금리 낮추는 거잖아요. 자영업자가 살려면요, 가장 먼저 환율이 내려가야 됩니다. 환율이 내려가야 국내에서 돈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부동산에 물린 돈들이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와야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이게 금리를 유지하면서 부동산을 틀어막고 이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하면서 환율을 내려야 되는데, 환율을 오히려 올릴 수 있는 금리 인하를 시사를 했다. 야, 이러니까 제가 뚜껑이 들썩들썩 하는 거거든요. 이게 악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우리 어땠어요? 미친 듯이 주담대 실행해줬죠. 심지어 집이 1억이면은 1억 빌려줬다니까요. 초창기에는. 이 모양 이 꼴로 오니까 무슨 일이 났어요? 집값이 또라이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더 대출받아 또 집을 사고 또 집을 사고, 유동성이 점점 커져요. 당연히 환율이 박살나죠. 유동성이 커진단 말은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절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박살난 것엔 이렇게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영향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유동성이 풀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은 따라오죠. 물가가 쭉쭉 오르는데 거기에 환율까지 가세해서 미친 듯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율, 얘를 좀 잡아야겠어. 방법이 뭡니까? 원화의 가치를 올리면 된다. 원화를 회수해야 된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파트 가격이 박살나죠. 건설사랑 뭐 집 땅 투기꾼들 다 피눈물 줄줄 흘리죠. 그래? 그러면 그건 안 되지. 집값을 방어해보자. 자, 집값을 방어하려고 보니까 환율 떨어질 생각 안 하죠. 물가 개박살 났죠. 이 두 가지가요, 한국은행이 연착륙을 하겠다 이러면서 두 가지를 다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냉철하게 아주 원론적인 저 밑바닥을 살펴보면요, 반비례 관계입니다. 두 개가 공존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건데 이거를 연착륙하겠다고 저 생쇼를 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까지 흘러가는 건데요. 이 와중에 다시 부동산의 불을 지펴버리니, 원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니 금리를 낮추고 주담대 금리도 낮추고 대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조금 더 풀어주고 토지 거래 허가제 풀어주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니
이게 빡이 칩니다, 진짜로. 이렇게 정말로 연약해진 대한민국. 여기에 이제 홈플러스가 이번에 귓방맹이를 쳐 돌렸는데, 홈플러스 이야기 잠깐만 해보자면은, 제가 홈플러스 영상 올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MBK는 손해를 절대 보지 않는다고 했죠. 역시 뉴스 바로 나왔습니다. 운용보수 1조 원 챙겨. 그러니까는 MBK는 이 와중에서 돈을 벌었고, MBK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외국 계열에서, 외국에서는 대한민국에 빨대 빨아가지고 1조 원을 챙겼고요. 한국은 이 와중에 이렇게 아주 개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금리를 내리겠다, 부동산 규제를 풀어주겠다, 이러한 생쇼를 하고 있으니 아이고 참말로 진짜. 자, 연평균 1천억 수익을 냈고요. 뭐 1조 원 안팎의 성과 보수를 챙겼다. 외국인들은 빨대 꽂아가지고 담보를 쪽쪽 대한민국에서 잘 빨아먹고 있다. 진짜로 열이, 이거 너무 많네요.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3월 13일 단 하루 동안 올라온 뉴스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만큼 답답하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움직이는 방향성이 아주 잘못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국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연구를 한 그러한 결과로서 외적인 요인보다 내적인 요인, 부동산이죠,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고요. 토어제 해지 및 기준금리 인하로 부동산 위험성이 증폭 중이죠. 안 그래도 거품이 지금 너무 커서 문제였는데 이 거품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그냥 전체적으로 커지냐? 아니요. 여러분, 우리 타이어도 한쪽만 볼록 올라오면은 이거 정말 위험한 거잖아요. 다른 데는 평평한데 양극화가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더 위험한 부분은요, 부동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대구, 부산 이쪽은요 내리 꽂고 있습니다. 지방 부동산 죽어 나가고 있어요. 서울, 그 다음에 경기, 이런 몇몇 지역 위주로만 이렇게 부동산 폭발적인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해지죠. 마치 타이어의 한쪽만 볼록 올라온 것 같은 그러한 정말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마치 이 타이어가 전체적으로 빵빵해지라고 불을 지피는 것처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자영업자들 살려야겠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LI 자식들아, 기준금리 인하하면은 환율은 더 올라갈 거고, 올라간 만큼 물가는 더 올라갈 거고, 국민들의 주머니는 더 굳게 닫힐 거고, 자영업자들은 더 많이 폐업할 건데, 지금 기준금리 인하해서 이자 몇 푼 탕감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수 시장에 니네가 기준금리 인하해가지고 유동성을 풀어봤자 그거 지금 부동산으로 들어간다. 너네들의 머릿속에 있는 게 너무나 이젠 뻔히 보인다. 국민을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아니, 부동산 폭등,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건설업체 배불리기 위해서, 기득권들 배불리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한다고 이번에 명확하게 너네가 시인한 거다, 증명한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 3월 13일의 뉴스들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로 내수시장이 살아날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루 만에 올라온 이러한 뉴스들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다가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3월 13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3월 14일, 자, 어떤가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나왔던가요?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 안전띠 단단하게 매고 뭔가 힘든 그러한 시기 각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러한 슬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정말 짜증이 날 뿐입니다. 오늘 뉴스, 오늘 영상 모두 유익했다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